트위터는 같고 지금은 스레드가 뜨는 이유. 여러분 혹시 요즘 스레드라는 SNS 들어보셨나요? 메타에서 만든 새로운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인데 출시된 지 불과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더 놀라운 건 2024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7,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33%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반면 트위터는 이용자 트래픽이 11% 감소하는 등 확실히 판도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왜 사람들이 트위터를 떠나서 스레드로 몰려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레드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스레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메타에서 2023년 7월에 출시한 텍스트 중심의 SNS예요. 겉보기에는 트위터와 정말 비슷해요. 짧은 텍스트를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리포스트하고 댓글을 다는 기본적인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스레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트위터를 버리고 스레드로 갈아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트위터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유료화와 이용 제한이었어요. 무료 사용자는 하루에 600개의 트윗밖에 볼 수 없게 제한했고 인증된 계정도 6,000개까지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심지어 회원이 아니면 아예 트윗을 볼 수도 없게 막아버렸죠. 이런 제한들이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어요. 평소에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오늘은 더 이상 트윗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도서관에 갔는데 오늘은 책을 5권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두 번째는 플랫폼의 안정성 문제예요.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해고가 있었고 그 결과 서버 불안정, 버그 발생 등의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사용자들이 트윗을 올리려고 하는데 앱이 먹통이 되거나 알림이 제대로 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예요. 트위터가 X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사용자들이 느끼던 친숙함이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15년 넘게 써온 트위터라는 이름을 갑자기 X로 바꾸니까 마치 오래된 단골 카페가 갑자기 이름을 바꾼 것 같은 어색함을 느낀 거죠. 반면에 스레드는 이런 트위터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무제한 이용이에요. 스레드는 현재 아무런 이용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몇 개든 포스트를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트위터의 일일 트윗 제한에 지친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해방감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간편한 가입 과정이에요. 인스타그램 사용자라면 정말 클릭 몇 번으로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프로필을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 편리함이 초기 사용자 유입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서비스예요. 메타는 이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거대한 SNS 플랫폼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도 출시 초기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서버가 다운되거나 버그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네 번째는 건전한 커뮤니티 분위기예요. 트위터는 익명성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스레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한계점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능의 부족함이에요. 아직 DM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없어요. 트위터에서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스레드에서는 아직 이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두 번째는 해시태그 제한이에요. 트위터에서는 하나의 트윗에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쓸 수 있었는데 스레드에서는 포스트 하나당 태그를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콘텐츠의 노출도나 검색성에서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익명성의 부족이에요. 트위터의 큰 매력 중 하나가 익명성이었거든요. 본명이나 실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되어 있어서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레드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워요. 통계를 보면
2024년 2월에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스레드 다운로드 수가 트위터 X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계속 증가해서 현재 1억 7,500만 명을 넘어섰죠. 특히 흥미로운 건 사용자 구성이에요. 스레드와 트위터 모두 20대 사용자가 가장 많지만 스레드 사용자의 40%가 동시에 트위터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병행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레드만의 독특한 특징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탈중앙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스토돈 같은 다른 탈중앙화 SNS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죠. 사용자들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트위터 같지만 트위터가 아니라서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많아요. 인스타그램보다는 솔직하고 트위터보다는 건전하길 기대한다는 반응도 있고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해요. 올리브영, 무신사, 롯데웰푸드 같은 브랜드들이 벌써 스레드에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아직 광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미리 자리를 잡아놓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스레드가 트위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위터만의 독특한 문화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는 실시간 이슈에 대한 빠른 정보 공유나 토론이 활발했는데 스레드에서는 아직 이런 문화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어요. 트위터의 트렌드 기능이나 모멘트 같은 뉴스 중심적인 기능들도 스레드에는 아직 없고요. 국내 상황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한국에서 스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73만 명으로 SNS 중에서 14위를 기록했어요. 트위터는 여전히 457만 명의 월간 사용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한국에서는 트위터가 우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스레드의 성장 속도를 보면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의 유입이 계속 늘고 있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미래 전망을 해보면 두 플랫폼이 완전히 대체 관계가 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트위터는 실시간 뉴스와 이슈 토론 중심으로, 스레드는 좀 더 일상적이고 시각적인 콘텐츠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메타의 전략이에요. 메타는 스레드를 단순히 트위터 복사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통합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더 풍부한 소셜미디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스레드의 성공 요인은 타이밍과 접근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트위터의 변화로 불만을 품은 사용자들이 많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사용자 베이스를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거죠. 앞으로 스레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텍스트 기반 SNS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트위터의 독점 시대는 끝났고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 셈이죠. 여러분은 스레드 써보셨나요? 트위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궁금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스레드에서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콘텐츠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